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부울경본부의 최현입니다. 오늘은 시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관련해서 단가 산출서 기준으로 설계 변경의 신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설계 변경의 규정과 내역서 구성의 이해, 신규 단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단가 산출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장에서는 단가 산출서 작성 및 고려사항, 두 번째는 진동 파일 햄머에 의한 단가 산출 방법, 세 번째는 단가 산출의 적정성 확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단가 산출 작성 시 고려사항입니다. 고려사항으로는 첫 번째는 현장 여건과 사용되는 건설기계, 자재에 대한 고려사항과, 두 번째는 작업 방법 및 순서, 그 다음에 단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단가 산출이 끝난 이후에 시간당 작업량의 적정성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현장 여건 부분입니다. 현장 여건은 집안 조건과 주변 여건, 작업 공간 등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집안 조건이 토사인지, 안반인지, 지하 수위가 어떤지 부분, 그리고 주변에 인접한 이제 구조분이나 도로가 있는지, 지하 매설물이 있는지, 도심지 여부, 그 다음에 작업 공간 부분은 이제 건설기계의 진로가 형성될 수 있는지, 자재나 장비를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부분은 이제 현장 여건이나 자재 등에 적합한 이제 건설기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건설기계가 이제 조합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설기계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표준 시스템상에 이제 조합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게 되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용 자재입니다. 이제 구조 원토나 이제 집안 조사를 통해서 설계된 이제 규격의 자재를 적용하게 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구조 개선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작업 방법과 순서입니다. 시트 파일 공사를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항타와 이제 크게 인발로 나누어질 것이고, 항타 시에는 자재들이 운반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운반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반입과 조립, 가이드 파일 제작 및 설치, 파일 항타, 장비 해체 및 반출이 이루어집니다. 인발 부분은 장비 반입과 조립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고, 파일 인발 후에 장비 해체 및 반출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전반적인 작업 순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이 부분을 이제 단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됩니다. 단가 구성은 이 하나하나의 공정들이 다 새로운 단가로 구성될 것이며, 이 단가들을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단가들을 합치고 어떤 것들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전체를 하나의 일식 단가로 묶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중간에 변경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단가를 다시 해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위 기준으로, 예를 들면 파일 항타와 인발은 본당으로 단가가 구성이 될 것이고, 가이드 파일 제작 같은 경우는 개소 단위, 그리고 장비 반입과 조립, 해체와 반출은 해당 또는 일식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 단위가 틀린 경우에는 각각의 단가를 구성하는 것이 추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당 작업량이나 단가 모두 산정되고 난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작업 여건 등에 따라서 이제 개수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산출된 값이 실제 작업 시간당 작업량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 시공 시간이나 타 현장 사례 등을 참조해서 검토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개수들이 과다 적용되거나 과소 적용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유사공법에 대한 비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시트 파일 공법이나 또는 H 파일 플러스 강판 공법 같은 경우 유사한 부위에 이제 같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공 시간이나 경제성,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공법 선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실제 단가 산출하면서 이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동 파일 햄머에 의한 단가 산출 방법을 실제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파일 햄머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트 파일 항타, 그러니까 강널말뚝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단가 기준이 보통 이제 품셈상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응용해서 열형 강판을 항타하는 데도 사용이 되는데, 오늘은 기존의 시트 파일 항타 기준을 가지고 열형 강판에 어떻게 변형해서 적용했는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열형 강판으로 설치를 한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이 오른쪽의 사진이 이제 열형 강판을 항타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크레인을 이용한 게 아니고 백호우 1.0 장비를 이용해서 강판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보시는 단면은 파일을 중간중간에 항타해서 중간에 강판을 끼우는 형태로 해서 토합과 수압을 지지하는 형태가 되는데, 관로공사, 대구경 관로공사에서 이런 경우를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트파일 공법보다는 좀 시공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성도 일부 담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품셈상에 진동 파일 햄머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건설공사 표준 품셈은 공통 부분, 토목, 건축, 기계 설비, 유지 관리 부분 나눠지는데, 이 건설기계 부분은 이제 공통 부분에 건설기계로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8장이 되겠는데요. 8에 2에 보면 진동 파일 햄머라고 있습니다. 진동 파일 햄머로 들어가면 이제 H 파일을 항타하는 시공 능력을 산정하는 기준들이 쭉 나와 있고, 쭉 내려가면 두 번째 챕터에 이제 강널말뚝 시트 파일이죠. 시트 파일의 작업 능력을 산정하는 기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산정 공식이 있습니다. 이제 파일 본당 시공 시간, 본당 한 본을 항타를 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에 대한 시공 산식이 나와 있고, 각종 개수값을 강널말뚝의 종류별로 해서 진동 파일 햄머의 형식에 따라서 또는 규격에 따라서 어떤 개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작업 개수들은 이제 작업 조건에 따라서 어떤 개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부분이 나와 있고요. 기계 장비 조합, 건설기계 조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규격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들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타 길이와 엔치, 표준 간입 시험을 통한 엔치에 따라서 진동 파일 햄머의 규격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현장에 맞는 규격을 적용해서 건설기계를 선정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항발 시에는 또 조금씩 규격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단가를 구성하게 될 것이고요. 작업 인원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에서 보면 전기 용접이 필요한 경우 직선형 기준 틀,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가이드 파일이 되겠죠. 가이드 파일을 제작할 때는 이제 작업자가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제작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단가 산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이게 열형 강판 항타 및 항발, 규격은 1219 곱하기 2438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뒤에 또 단위가 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역서에 나중에 그대로 계산이 됩니다. 이제 품목이나 명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단위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역서에 그대로 계산이 되어야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이제 본당 파일 항타,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작업 조건, 보시면 진동 파일 햄머에 의함. 그러니까 이게 진동 파일 햄머로 이 열형 강판을 항타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단가 산출이 된다라는 조건들이 되었고, 사용 중기를 보시면 진동 해머 30kW, 크레인 무한궤도 35톤, 발전기 125톤 이렇게 되어 있죠. 품셈상에 나와 있는 항타, 그 다음에 진동 파일 햄머를 보시면 진동 파일 햄머 30kW를 적용했습니다.
점성토일 때, 그 다음에 사질토나 육실토일 때 나와 있고, 이게 항타 길이와 N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품셈에 보시면 N치 맥스가 5고 길이가 4, 항타 길이가 4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집안조사 값이나 우리 설계 도면상에 내용이 되겠고요. 요 기준에 맞게 지금 뭐 중성토일 때나 사질토일 때는 진동 파일 햄머를 30kW로 사용한다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kW로 선정이 되었고요. 만약에 이제 유압식 진동 햄머로 쓰게 되면 만약에 달라졌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전동식 파일 햄머를 썼기 때문에 30kW짜리 진동 파일 햄머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조합입니다. 앞서 저희가 전동식 파일 햄머 30kW짜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크레인은 35톤짜리를, 발전기는 120kW짜리 적용했습니다. 옆에 주에 보시면 크레인 소음반용은 다음의 경우에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일 경우에는 소음반용 크레인을 이제 추가로 적용해서 반영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이 주에 있는 내용들 보시고 요거에 맞는 조건이 되면 추가로 건설기계라든지 어떤 작업 인력이나 발전기나 이런 것들을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량 부분입니다. 건설기계 부분에 대한 조합은 다 이루어졌고 작업량을 산정하는 단가 산출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작업량을 산정하게 되는데 여기 각종 이제 뭐 계수값들이 있습니다. 품셈상에 보면 TC라고 해서 시간당 작업량, 본당 시공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산정하는 공식들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수들이 알파, 감마, 그다음에 L, 뭐 N치, K 값, F 값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해당 건설기계 규격이나 집안 조건에 맞는 또는 작업 조건에 맞는 개수를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실제 우리가 그 열연 강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폭이 1219, 길이가 2438mm인 강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원래 이 표준 분변상에 있는 진동 파일 햄머의 기준은 시트 파일 기준입니다. 각 넓발뚝이죠. 보시면 지금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는 400에 150에 13mm, 요거는 400mm가 시트 파일의 폭이라는 얘기고 150은 이 두께가 됩니다. 그리고 13은 13mm라고 해서 그 강널말뚝 강제의 두께가 됩니다. 아무튼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약간 응용해서 적용을 한 것인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이 있습니다. 감마죠. 감마 0.02를 적용했는데 감마는 보시면 인발에 대한 정수인데 여기 보면 항타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항타 부분은 0.0이죠. 0.02는 모든 건설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0.02를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알파 지금 30kW에 항타 부분이니까 2.82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치는 각 널말뚝 종류 및 기계 규격에 따른 개수입니다. 만약에 30kW에 우리가 시트 파일이었다면 1.33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1.72가 적용이 됐어요. 요거는 K치가 여기 커지게 되면 본당 작업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반 요 시트 파일이 폭이 400짜리지만 실질적으로 강판은 1.2m로 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자가 시트 파일을 박는 것보다는 실제 작업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1.72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1.72를 왜 1.7을 적용했는가에 대한 산출 근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아마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 현장에서 직접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신다면 1.72를 어떻게 왜 이렇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단가 산출서 근거상에 좀 명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작업 개수인데요. 지금 F 값이 있죠. F 값은 0부터 1, 2, 3까지 있는데요. 보시면 0.09, 마이너스 0.05, 0, 플러스 0.05를 적용했습니다. 이건 그대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항타는 0.09 적용했고요. F1은 이런 장애 정도가 약간 있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0.05를 적용했고, 난이도는 보통이다. 0.
그 다음에 시공 규모 아마 300본 이상을 항탈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플러스 0.05를 적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산출서에 보시면 시트 파일과 중량비에 의한 개수라고 해서 B는 뭐 1.129 플러스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시트 파일인 경우에는 이 B라는 내용이 원래 없어요. 없는데 이게 아마도 이 B라는 거를 적용한 거는 시트 파일이 아니고 강판이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이거에 대한 별도의 개수를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시트 파일의 규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에 150에 13입니다. 그리고 강판을 저희가 적용하는 강판은 1219에 2438 곱하기 10인데요. 이게 중량비로 해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더 무거운지 또는 가벼운지를 통해서 개수를 별도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 지금 산출서에 있는 내용이 요건데요. 요걸 좀 분해해 보면 강판 폭과 강판 두께 그리고 일반적인 강제의 단위 중량이 위에 들어가고 밑에 시트 파일에 메다당 단위 중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환산을 하면 실제 시트 파일보다 1.91배 정도 무겁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만큼 이 개수를 적용하게 되면 시간당 잠금량이 좀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정을 해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까 K치는 실제 산정 근거가 없었는데 이 B는 이제 산정 근거를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 강판의 시간당 잠금량 TC는 한 본을 4m 항타하는데 L이 4m죠. 22.7분 걸리고 요거를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1시간에 2.64본을 항타할 수 있다. 요게 지금 이제 시간당 작업량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단순하게 각종 개수값들은 그대로 고정을 하고 B, 이 중량비에 의한 산출만 원 상태로 돌려서 이걸 만약에 시트 파일로 항타한다고 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본당 11.89분이 나왔습니다. 시트 파일은 열형 강판은 한 번을 시공하는데 1.2m 한 번 시공하는데 22.7분이 걸리고 0.4m를 한 번 시공하는데 11.8분이 걸린다.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데 자세한 작업량 산정의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